1953년의 서울과 201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서울이 세계가 눈여겨보는 큰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60년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교육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60년 만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다음 60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지금 우리는 교육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것 같고,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짝 점점 기계가 되어가는 느낌?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험과는 조금 다른 시험인데요.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도 역시 시험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는 시험 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졸업시험, 직장을 구할 땐 취직시험, 또 승진시험까지. 세상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죠? 시험보다 세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이른바 한방사회에서 우리는 경쟁하듯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무한대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체 시험이 뭐기에 우리는 이토록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과연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한국어 학당.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한 교실을 찾았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나라에서 온 외국인 대학생이다. 제작진은 이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정말 써야 돼요? We give you 1 minute and 30 seconds each question. You have 3 questions and we. Okay. 201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개의 문제. 한 문제당 1분 30초. 수능과 똑같은 조건을 주고 문제 푸는 과정을 지켜봤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영어권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낸 외국인 대학생 총 12명이 문제 풀기에 도전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is is really hard. 문제를 받아본 외국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주어진 시간 안에 3개의 문제를 다 푼 외국인은 단 1명. 나머지 11명은 답을 고르지도 못했다. I don't know. Are you sure? This is crazy. Is this an actual test? Yeah, right. Yeah, I'm speechless. Let me just say that. Yeah, I found it quite tough. Well, I can speak English, and I'm not able to answer right. I had a total mental breakdown.
really didn't know what to answer. I wasn't really quite sure if I was reading an English exam or a philosophy exam. 세 문제를 모두 다 마친 외국인은 12명 중 딱 한 명뿐이었다. 두 문제를 마친 외국인은 3명. 한 문제를 마친 외국인도 3명. 그리고 단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한 외국인은 무려 5명이나 됐다. I'm pretty sure that to read all of that in that short time period, even as a native speaker, that was very difficult. I think they must be very good at English. Yeah, I think it's amazing. Studying languages in England, the tests that you do are definitely not that high, like standard of proficiency. So I think it's very, very difficult for high school students.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또는 영어권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낸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 문제를 모두 마친 외국인이 저 중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하나도 못 맞춘 외국인이 12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도 쩔쩔맨 이 문제들 우리 아이들은 잘 풀었을까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6명이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원어민보다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자, 이게 바로 외국인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비교해 보시죠. 똑같죠? EBS 교재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EBS만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취지입니다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EBS 교재 해석본을 딸딸 그냥 암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죠. 자, 한 문제 틀리면 등수가 밀리고 등급이 밀려나는 이런 줄 세우기식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비상식적이고 극단의 공부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사실 저 외국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에게도 민망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7년을 해외에서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의 영어 시험은 영어를 잘해서 풀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유형을 알아내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구나.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이었어요. 그게 여전히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요. 영어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국어 시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명견말리 미래참여단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영역 문제 한 개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험지를 나눠드릴게요. 수능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함께 풀어보시죠.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제시되었고 그와 관련된 질문 2가지를 푸는 문제였습니다.